요즘 1억 원이라는 숫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돈이고 누군가에겐 1, 2년 버틸 자금일 뿐이죠. 그런데 실제로 1억 원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위치일까?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순자산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진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가진 순자산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 현실을 보여주는 공식 자료인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4,894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총 자산은 약 5억 4천만 원. 그중 금융자산이 1억 3천, 실물자산이 4억, 부동산 같은 거죠. 부채는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다들 부자인가 싶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4억 넘게 가진 사람 많지 않죠? 왜일까요? 이게 바로 평균의 착시입니다. 1,000억, 2천억 가진 초고액 자산가들이 전체 평균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가구는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을 봐야 합니다. 중위값이라는 건 줄을 쭉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수치거든요. 예를 들어 100명을 한 줄로 세워요. 그 다음 50번째 사람을 딱 잡아서 당신 자산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자산이 바로 중위값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실제 수준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위값이 약 2억 4천만 원입니다. 아까 평균은 4억 5천이었죠. 즉 평균과 중위값의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건 자산 불균형이 이미 상당히 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득 불평등으로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격차는 소득보다 자산에서 벌어집니다. 그 차이를 수치로 보여주는 게 바로 지니계수예요. 소득 지니계수는 약 0.33으로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0.6을 훨씬 넘습니다. 소득은 비슷해도 자산은 10배, 20배 차이가 나는 이유죠. 결국 돈을 얼마 버느냐보다 그 중에 얼마나 남기고 지킬 수 있느냐가 진짜 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OECD 평균 자산 지니계수는 0.74예요.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미국은 0.8을 넘고 심지어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도 0.8이 넘어요. 선진국일수록 부의 축적이 자산으로 집중되는 현상, 그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가, 즉 순자산 1억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냉정하게 짚어보려는 겁니다. 그럼 50대는 어떨까요? 평균 순자산은 5억 2천, 중위값은 3억. 많아 보이지만 그 안엔 집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팔지 않으면 현금이 아니죠. 실제 50대의 금융자산,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퇴직 직전 우리 50대의 현실 자산입니다. 이제 퇴직까지 3년, 5년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자산 1억이라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월 250만 원씩 써도 3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즉 50대 1억은 이게 여유 자금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엔 하루하루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미래로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이 시기엔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멈추지 않게 만드는 시기. 퇴직 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이 나이에 뭐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50대는 방향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더 벌기 어렵다면 구조를 바꾸세요. 덜 쓰는 것도 전략이고 돈이 줄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도 전략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아직 괜찮겠지라는 착각, 그 생각이 60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50대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금융적인 결정은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합니다. 그 결정이 지금은 작아 보일 수 있어도 10년 뒤 우리 노후에 결정적인 갈림길의 기준이 됩니다. 아직 체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몸과 체력은 물론 예전 같진 않죠. 또 이젠 정말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돈 버는 구조를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더 벌려고 애쓰는 대신 돈이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게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퇴사 전에 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400 정도였는데 지금은 위탁 판매를 통해 매달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 이 온라인 위탁 판매 구조를 제대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구조를 이용해서 2025년에 매월 소득 1,000만 원을 달성했는지 그 전략을 영상 아래에 남겨뒀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면 상관없지만 지금이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면 이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